안녕하세요. 우문공답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약제에 이어서 그럼 저희가 음식이라든지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부터 먼저 해볼까요? 가장 안 좋은 음식은 뭘까요? 일단 짠 음식,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아시다시피 콜라, 그리고 커피, 홍차, 바카스가 있습니다. 바카스. 이런 음식들은 이제 소변으로 나갈 때 이 칼슘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칼슘을 끌고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 몸속에 있는 칼슘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뼈에 있는 칼슘을 당겨와요. 그러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겠죠. 더불어서 곰탕이나 사골국물, 저도 좋아하는데 곰탕과 사골국물은 이제 뼈를 고아서 만드는 음식이잖아요. 끓이게 되는데 이 고을 때 뼈 속에 있는 칼슘과 인산이 녹아듭니다. 근데 인산 성분이요, 칼슘을 같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어떻게 돼요? 혈중에 있는 칼슘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저기서 빌려가야겠죠. 뼈에 있는 칼슘을 또 당겨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뼈의 구멍이 숭숭 나게 되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탄산음료에 인이 많습니다. 인성분이 많기 때문에 역시 안 좋을 테고요. 또 음주, 과다한 음주는 물론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제 음주가 왜 안 좋냐면 골 형성을 억제합니다. 골 형성을 억제하고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하루에 2잔 정도 이상 되는 알코올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반면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유제품, 그리고 녹황색 채소, 멸치라든지 아니면 뱅어포와 같은 뼈채에 복용하는 작은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칼슘은 하루에 한 800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2000mg 이상의 과다한 섭취는 좀 자제하라고 나와 있어요.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이 여러 논문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보통 하루에 2000kcal 이상의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을 통해서 대략 500mg 정도의 칼슘을 흡수하기 때문에요. 실제 우리가 그러면 유제품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될 칼슘의 양은 400에서 한 600mg 정도가 됩니다. 칼슘 보충제의 경우에는 탄산칼슘, 그리고 구연산 칼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탄산칼슘의 경우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흡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해야 되고요. 구연산 칼슘의 경우에는 수용성이라서 음식 섭취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고, 그리고 흡수율이 탄산칼슘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연산 칼슘은 그 신결석 발생 위험이 탄산칼슘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점이 있죠.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흔히 생기는 부작용은요, 변비, 그리고 위장 장애가 좀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하루에 우리가 이제 그 칼슘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한 500mg 정도 하라고 하는데, 이 500mg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음식 양이냐? 우유를 따지면 500cc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좀 많이 마셔야 되죠. 그리고 요플레, 우리 이제 그 요거트로 따지면 한 200cc 정도 되는 요거트 2개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10개 드셔야 돼요. 그 큰 송이 10개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듭니다. 근데 이제 치즈 같은 경우에요, 그 슬라이스 치즈 있잖아요. 슬라이스 치즈 한 4장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고칼슘 치즈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장에 500mg이 다 녹여져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비타민 D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D는 이제 칼슘 흡수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더불어서 근육의 힘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부족한 경우에는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8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 보충 시에 골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요, 체내에 축적되는 시간이 길어서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은 우리가 3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인데요. 30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불충분이라고 말을 하고요.
20보다 낮은 값이면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0 이상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골다공증 치료와 더불어서 골절 예방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30 이상 수치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수치가 그러면 이제 뭐 30을 넘어서 50, 60, 70 이렇게 더 높아지면 좋은 게 아니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너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방암이 있다거나 이런 특정 질환 때문에 예방 효과를 위해서 물론 비타민 D 수치를 50 이상, 60 사이 정도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좀 특수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30 이상 유지하시면 되고 수치가 처음에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주사제를 통해서 수치를 좀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먹는 제재로 복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근력을 키워주면 골 손실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요, 뼈 손실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운동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숙이는 운동은 좀 피하셔야 돼요. 굴곡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척추뼈가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굴곡 운동보다는 좀 신전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브릿지 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릿지 운동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힙과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끌어올려주는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척추의 압박 골절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데드버그 운동 아시죠? 이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누워서 한쪽 팔을 들고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좀 들어서 교차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운동, 이 운동을 또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누우셔서 무릎 사이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대퇴신전 운동도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골다공증의 이 치료법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교정 그리고 운동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다른 질환과 다르게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발생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받으셔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 잘 기억하셔서 평소에 나의 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